듣기만 해도 주린이 탈출! 안녕하세요. 주코랑 공부하기 한경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매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처럼 주가 지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오늘은 해외로 눈을 돌려서 세계 4대 지수 중에 하나인 MSCI 지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가지수가 뭔지 먼저 알아볼게요. 주가지수란 주식의 가격을 지수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가를 특정 방법을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산해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국내에는 코스피 지수처럼 시장 전반을 반영한 지수도 있고요. KRX 반도체 지수나 KRX 금현물 지수처럼 업종이나 원자재 가격을 나타내는 지수도 있습니다. 미국만 봐도 대형 기업 위주의 S&P 500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등이 있죠. 나라마다 대표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가 대표적이고요. 유럽 시장을 보고 싶다면 유로스톡스, 홍콩은 항생지수, 중국은 상해 종합지수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마다 대표 지수를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만 보더라도 코스피는 상장된 주식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지수를 만들었지만 S&P 500 지수만 하더라도 상위 500개 기업으로만 한정을 했고 그마저도 대주주 지분이나 자사주처럼 시장에서 유통이 잘 안 되는 주식은 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다르면 2개 이상의 국가에 투자할 때 일관된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단위의 주가지수가 필요한데요. MSCI는 글로벌 주가지수를 만든 곳입니다. MSCI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인데요. 이 회사에서 발표하는 주가지수가 바로 MSCI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지수라는 데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약 50년 전인 196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미국의 펀드의 95%가 이 지수를 따를 만큼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MSCI는 지역을 구분해서 지수를 몇 가지 만들었는데요. 세계시장지수, 선진국 시장지수, 신흥시장지수, 그리고 프론티어 시장지수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한국 증시는 이머징 마켓, 다시 말하면 신흥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다른 지수들과 마찬가지로 펀드의 운용 성과를 평가할 때 쓰입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로서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를 3개월 동안 맡아서 운용한 다음에 10%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10%라는 숫자가 잘한 성적일까요? 아니면 못한 성적일까요? 만약에 MSCI 신흥시장 지수가 고작 1% 상승하는 동안 제 펀드가 10% 올랐다면 저는 뛰어난 성과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MSCI 신흥시장 지수가 30%나 뛰었는데 제 펀드는 10%의 수익률만 기록했다면 여러분은 저한테 돈을 맡기시지 않겠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MSCI 지수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자금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ETF처럼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시장이 커졌잖아요. MSCI 지수에 어떤 종목이 추가되면 그 지수를 따르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MSCI 한국지수가 주코노미라는 주식을 지수에 편입했다고 하면 MSCI 지수랑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된 패시브 펀드들도 주코노미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가는 오릅니다. 반대로 편출되면 패시브 펀드가 매도를 하게 되니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MSCI 지수에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MSCI는 1년에 4번, 2월, 5월, 8월, 11월에 정기 변경을 실시합니다. 그중 2월과 8월은 분기 변경이고 5월과 11월은 단기 변경이라서 단기 변경 때 구성 종목이 더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 때문에 편입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주식이 쭉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8월 분기 변경 때 신풍제약이 예상외로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되면서 결과 발표의 당일 주가가 4%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 정기 변경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12일 수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4월 마지막 10거래일 중에 임의로 딱 하루를 골라서 그때의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구성 종목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결과를 발표한 뒤에 실제로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 리밸런싱 작업은 27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글로벌 펀드들은 이날까지 변경된 지수에 맞춰서 주식을 다시 매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MSCI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만약에 줄어든 것으로 발표가 되면 패시브 펀드들도 한국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
리밸런싱 당일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 변경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새로 한국 지수에 들어오고 나갈까요? NH, 유안타, 삼성, 한국투자증권에서 지수에 편입될 신규 종목들을 분석했습니다. HMM과 하이브, 녹십자, 그리고 SKC는 4개 증권사 모두에서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유안타증권과 삼성증권은 카카오게임즈도 이번에 새로 편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기업 공개 이후에 처음으로 주가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은 원래 지수에 없던 종목을 사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패시브 펀드의 매수 수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하이브랑 카카오게임즈에 주목할 만하겠죠. 반대로 편출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는 오뚜기, 한국가스공사, 롯데지주 등이 꼽히는 상황입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과 발표일에 매수를 해서 리밸런싱일에 매도를 하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단기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새벽 MSCI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MSCI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인덱스 리뷰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오전 장 시작 전에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MSCI 정기 변경, 주린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MSCI 정기 변경과 관련된 뉴스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